원전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수사단이 악성 코드가 담긴 외부 이메일이 대량으로 한수원 직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메일 발송자 가운데는 한수원 퇴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일단 합수단은 명의가 도용됐고 이메일 발송자가 유출범과 동일범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앞서 이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 한수원 직원들 앞으로 이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이 대량으로 유포됐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9일 한수원 임직원 수백 명에게 대량으로 외부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마치 도면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제목이 달려 있어 업무용 메일로 쉽게 착각할 수 있는 이메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메일에 악성 코드가 담겨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첨부 파일은 한글 파일 유형으로 발견된 것만 3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미 한수원 측에선 컴퓨터 4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합수단은 당시 첨부 파일을 열어본 직원이 더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며 악성 코드 감염 여부와 악성 코드의 기능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퇴직자 명의의 이메일을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발송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네, 우선 문제가 된 이메일들은 수백 명 명의로 된 계정을 사용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한수원 퇴직자 수십 명 명의의 이메일 계정도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단 합수단은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자를 쫓기 위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악성 코드 이메일 발송자와 지난 15일부터 협박 게시물을 올린 유출범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동일범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범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5번째 협박 게시글에서 12월 9일을 역사에 남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또 IP를 추적한 결과 양쪽 모두 중국 선양에서 접속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IP 주소가 모두 12자리인데 그 가운데 11자리가 동일한 경우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유출범이 인터넷에 접속한 IP 주소가 중국 선양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중국 당국과의 사법 공조를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합수단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관련 절차를 단축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중국으로부터 협조 공문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이 공식적으로 도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중국 선양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IP 주소는 20여 개로 최초 원전 관련 글이 올라온 지난 15일에만 200여 차례나 집중적으로 접속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국내 사설 인터넷망인 VPN 서비스에 접속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이 합수단은 중국 IP 소재지를 특정하고 유출범을 잡기 위해 중국 측에 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IP 주소가 선양에서 집중 확인되면서 북한의 범행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양은 수년 전부터 북한 정찰 총국 사이버 요원들이 대거 파견돼 대남 사이버 공격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합수단은 북한의 수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과거 북한의 해킹 공격 등과의 유사성을 면밀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